2020년 2월 16일 일본 지방정부조차도 일본의 재대피소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일본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재대비 강국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점점 허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일본인들조차 스스로 일본이 재대비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컸는데요. 아마 제라파고스라는 우물 안에 갇혀만 살아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4G 시대를 넘어 5G 시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클릭만 하면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후진적인 재대피소를 일본인들도 알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빠르게 일본으로 해외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에게 남아있었던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의 뛰어난 대처 능력이 일본 지자체와 일본인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본 지자체와 일본 네티즌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두 장의 사진이 정말 비교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포항 지진 대피소와 일본의 태풍재해 당시의 대피소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느 쪽이 뛰어난 것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 대피소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천막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일본 대피소는 강당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상태로 대피소에서 생활한다면 사생활 보호는 고사하고 수면을 취할 때 찬바람조차 막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대피소 생활이 얼마나 고달플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일본의 제2대피소가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도통신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본 전체 1741개 시구 읍면의 지자체였는데 그 중에서 98%에 해당하는 1699개의 지자체가 설문조사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2대피소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95%나 달했다는 것이죠. 이 설문조사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식 설문조사였습니다. 당연히 스스로 얼굴에 먹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지자체에 유리한 쪽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것도 95%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말이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난민들의 사생활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골판지 침대의 보급과 가설 화장실 설치가 부족했으며 냉난방이 열악한 점을 특히 꼬집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생활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 뿐인데 저런 곳조차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자체들에 따르면 재대피소에 대한 노하우가 매우 부족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골판지 침대가 부족하다는 문구가 눈에 보이는데요. 한국처럼 왜 난방 텐트를 지급하지 않은지 정말 의문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골판지 침대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대피소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대피소에서 골판지 침대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골판지 침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적십자사 미야기 현지부는 2020년 2월 13일에 골판지 공업조합과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골판지 공업조합과의 협정을 통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피소에 신속하게 골판지 침대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일본 적십자 미야키 현지부는 골판지 조합과 일본 적십자사와의 재결은 일본 최초라고 이번 협정에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냥 난방 텐트 하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런 것까지 전국 최초라며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최첨단 시대를 달리는 21세기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와 그저께부터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주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실검을 장악했던 한 종교 관련 단체입니다. 어디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단체가 갑자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곳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단체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톱뉴스를 내보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자신들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단체의 모임에는 주한미군도 참석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곳은 대구로 이곳에서는 여러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캠프 엘리와 캠프 워커 등이 있죠. 미국 언론은 이번 사태로 주한미군의 시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시내의 공공시설들을 속속 폐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부대 출입 등의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모임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도 재빠른 대응을 시행했습니다. 곧바로 검사와 검역을 실행한 것이죠. 그리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민간인 군무원,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군 측은 참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인지
군속인지 혹은 복수의 인원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그냥 인원이라고만 표시했습니다. 다만 미군 측도 사건이 원인이 된 단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부적절한 모임으로 분류되는 단체라는 설명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나섰습니다. 즉각 성명을 발표한 것이죠.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평가를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모든 부대의 대구 미군 기지 방문은 중단될 것입니다. 상향 조정되는 기간은 한국 당국이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칠 때까지입니다. 이어서 모든 주한미군 근무자들은 필수 임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의 여행을 금지하고 외부 시설로의 이동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기지 내의 학교와 어린이 개발센터, 아동 보육시설도 모두 폐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전부 정지시켜서 확산을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개 여부는 21일 결정됩니다. 출입 재개 여부는 24시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주한미군 중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용어는 요즘 시대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바꾸어 아주 새롭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용어가 뉴스나 기사에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에 목마르고 혁신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혁신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은 하루 1시간 1분 1초라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혁신적인 제품은 모든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동시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는 아마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미국의 경제금융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매년 혁신 지수를 통해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선정합니다. 한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데 연구개발 지출액, 제조업 부가가치, 첨단 기술 분야 기업 수,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전문 연구원 수, 생산성, 그리고 특허 등록 활동 항목까지 7개 지수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2019년까지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이 2020년에는 독일의 1위를 내주면서 한 단계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총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순위에서 2위면 상당히 잘한 거죠. 대한민국은 총점에서 88.16을 받아 88.21을 받은 독일에게 0.05점 차이로 근소하게 뒤졌습니다. 그런데 3위 싱가포르가 한국의 점수차는 무려 1.15점입니다. 1위와 2위의 차이보다 2위와 3위의 점수차가 꽤 크죠. 각 항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R&D, 즉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2위를 차지했는데 이 분야 1위는 이스라엘입니다.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항목에서는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이은 3위를 기록했죠. 한국은 원래 제조업이 상당히 강력하죠. 수출의 대부분을 제조업이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삼성, 현대, LG 등의 제조업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견과 천연자원 없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두뇌만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한국이 낮은 순위를 차지한 생산성 분야도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하위를 기록한 분야가 바로 생산성 항목입니다. 29위를 기록했는데 생산성 분야도 역시 아일랜드가 1위를 기록하면서 부가가치와 생산성 분야의 독보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변 국가 순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총 82.31로 12위, 중국은 78.80으로 15위, 러시아는 2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미국의 순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걸맞지 않게 9위를 기록했는데 첨단 분야 기업 수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 많은 분야에서 중위권이거나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력이나 제조업 등의 순위들은 많이 살펴보았지만 혁신 지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아직 정치적인 수준이 높지 못하고 규범이 지나친 경직된 사회문화,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 교육 시스템까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시민의식, 발전된 문화예술, 그리고 한국인이 가진 성실함과 똑똑한 머리가 결합된다면 훨씬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오는 22일 일본의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념식의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을 보낼지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연맹이라는 극우단체에서 총리를 압박한 것입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면 올해 기념식부터 장관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총리의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극우 세력의 눈치도 봐야 하고 한국의 눈치도 봐야 하니까요. 결국 차관을 보내기로 한 당국의 결정에 일본의 언론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차관을 보내는 건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목적이다.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은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새로운 전략도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이상 예년과 같이 하는 게 좋다. 당시 장관의 표정은 매우 떨떠름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언론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장관이 참석을 단념한 이유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간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정부는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신문의 분석은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적 현안이 놓여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큽니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출 강국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3개월 연속 무역 역조가 발생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재무성이 지난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7%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늘었죠. 결국 1조 3,126억 엔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한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12.1%나 감소했습니다. 3,715억 엔, 우리 돈 4조 196억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한국과의 무역에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7.1% 급감한 988억 엔, 우리 돈 약 1조 690억 원의 흑자를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연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보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는 차관의 참석이 아니라 타케시마의 날을 없애야 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시네마현에 속한다고 일방적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 2005년 조레로 타케시마의 날을 지정했습니다.